안녕하세요. 대치동 영감수학원장 은지호입니다. 오늘도 저희 선생님들 대동해서 찐 대치동 수학학원의 진정성 있는 토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희 어머니도 보실 때 왼쪽에 저희 장지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장지원입니다. 네, 오른쪽에 저희 김지연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네. 어머님들 그 영감수학 블로그나 홈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정말 다 젊고 유능하세요. 정말 스펙부터가 일단 장난이 아닙니다. 수학 전문 학원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수학에 대한 만족도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과학 과목도 소수정예로 관리를 받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저희 김지연 선생님을 삼고초려해가지고 섭외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대 사범대 생물교육과 스펙이신 거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려서 아실 것도 같고요. 요즘 보기 힘든 정말 순수 멋진 청년? 네, 그래서 지금 학원에서는 막 중등대상 고등선생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고1, 2 대신 수업, 그 다음에 이제 고3 N수대학 수업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원체 스펙이 좋으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생명으로 좀 출발했지만 그 뒤에 이제 지구학 수업도 이제 같이 병행하고 계시는데 수능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봐요, 지연쌤. 그죠? 네. 네, 그쵸. 그래서 저희 김지연 선생님한테 그 수능에서 어떻게 하면 저희 생명과학 혹은 지구과학 그 성적을 좀 올릴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볼까 봐요. 네. 네. 우선 제가 수업은 둘 다 진행을 하기는 하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때 예시는 생명과학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수능 수업을 오픈을 할 때 첫 번째로 생각을 하는 거는 커리큘럼을 짤 때는 반드시 학생에게 딱 맞는 개별적으로 커리큘럼을 짜자. 이게 일단 제 첫 번째 원칙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학생에게 공통적으로 다 적용이 될 만한 그런 커리큘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랑 수업을 하는 학생들 중에 아예 과학에 대한 거의 베이스가 없는 학생부터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한 N수생 학생들까지 이렇게 좀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좀 베이스가 없는 학생들은 보통 제가 커리를 짤 때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난이도를 높여가는 식으로 그런 순방향 커리큘럼을 보통 짜주는데 이제 N수생 친구들은 어느 정도 자기가 학습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좀 취약한 파트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 약점 파트를 가진 채로 저를 만나러 와요. 그럼 이제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는 굳이 막 쉬운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게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쉬운 거를 먼저 하고 약점을 다시 또 뒤로 미루면 그 약점이 교정이 결국에 안 됩니다. 수능 때까지.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약점 부분을 먼저 처음부터 시간을 좀 들여서 잡은 뒤에 학생이 좀 자신 있어 하는 고난도, 그 다음에 시험 직전의 개념, 이런 식의 역방향으로 커리큘럼을 수립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수업에서 또 강조를 하는 게 고난도 문제를 처음 풀 때는 선생님을 일단 따라해라. 저를 모방을 하도록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개념만 듣고 나서 처음으로 고난도 문제를 딱 보면은 이게 되게 난해하게 생겼어요. 완전 무해 상황에서는 이거를 아무리 시간을 들여도 효율적인 풀이를 찾기가 솔직히 어렵고 논리도 보통 좀 잘못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너네가 막 머리를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해라. 왜냐면 저는 이제 문제 고민을 거의 몇 년 동안 하면서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풀이법이 있으니까 그걸 일단 어느 정도 모방을 좀 시켜요. 제가 좀 장벽을 낮게 풀이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보통 한두 번 정도를 들으면 본인이 어느 정도 따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모방해서 시작을 하고 본인이 어느 정도 그게 손에 좀 익었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제가 굳이 시키지 않더라도 알아서 자기만의 풀이를 좀 창조를 해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제 수업이든 아니면 스스로의 학습이든 그런 학습의 방향성을 잡을 때는 모의고사 결과를 좀 이용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입반을 할 때는 학생에게 맞춤형으로 커리큘럼을 짜기는 하는데 이제 그거는 제가 거의 첫인상만으로 판단을 한 커리큘럼이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수능까지 가기보다는 보통 이제 그때그때 학생의 이해도라든가 학습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교재를 수정을 하고 이거를 좀 추가하고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이 일주일에 한 3시간 반 정도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제가 조교쌤을 따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직접 학생들이랑 또 따로 2시간 정도 클리닉을 진행을 해요.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것만 해도 한 5시간 그리고 거기다가 숙제를 3시간 정도를 평균적으로 쓴다 하면
일주일에 8시간이 조금 넘죠. 근데 이제 어떤 학생들은 그 과학에 8시간 쏟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워서 뭐 국영수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면 시작하겠다.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과학을 뒤로 미루다 보면은 마음이 좀 힘들어집니다. 최대한 빠르게 한 3, 4월에는 과학도 같이 국영수랑 좀 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연쌤 얘기 중에 저도 좀 몇 가지 좀 포인트를 잡은 게 있는데 그 본인만의 풀이법이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면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건 너네가 학원에 다니는 거는 너네들의 그런 어떤 문제 푸는 습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푸는 방법 여러 가지를 고쳐서 저만의 어떤 효율적인 풀이법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칠판에 이렇게 수업을 할 때도 정말 한 줄 한 줄 잘 쓰는 것도 기본이고 만약에 이제 그래프나 도형 같은 거 있을 때도 체크아웃 거의 99% 싱크로율로 그리거든요. 저희 김지연 선생님한테 그런 약간 좀 조언 받으면서 관리 받으면서 수업하면 아마 당연히 이제 성적은 올라갈 거고요. 저희 우리 또 숨은 고수 저희 장지원 선생님 매년 수능을 보러 가셔서 그 100점 받고 오시고 그죠? 아, 맞습니다. 물론 마킹은 진짜로 하진 않습니다. 아, 그렇죠. 그 혹시나 마킹 제대로 하면 혹시나 피해 보는 학생들이 있어서 마킹 조금 그죠? 그리고 저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매년 수능 보러 가시고 그렇죠. 그리고 참 이렇게 요즘 뭐 저희 장지원 선생님 저도 나이 차이도 좀 있지만 정말 제가 배우는 선생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장지원 선생님도 지금 고1이 되신 고3 연수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 내신 준비에서요, 어머님들 그 보통 학교들이 뭐 프린트도 나눠주고 하는데 부교재가 세팅된 학교들도 많아요. 뭐 매년 같을 수도 있고 매년 달라질 수도 있는데 뭐 부교재 활용법 한번 얘기 한번 해줘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부교재 말씀 주셨는데요. 그 3년 전에 비해서 학교 부교재를 선정한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심한 학교는요, 부교재를 2권씩이나 채택하기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교재를 선택하는 이유, 목적 자체는 공감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이들의 학업 성취를 올리고, 그 다음에 공부 습관이 안 잡혀있는 아이들도 뭐 과제나 아니면 수행평가를 빌미로 어느 정도 이제 공부 시간을 확보하게끔 하는 목적은 이제 공감이 되는데, 그것이랑 별개로 학교 부교재를 시험에 얼마나 충실하게 될지는 전적으로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교재가 나왔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이것에 집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가 어느 정도로 충실한지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공부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50% 이상 반영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학교들은요, 상당히 많이 충실하게 출제합니다. 1차 변형이 2차 변형까지 제대로 풀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같은 부교재를 사용하는 타 학교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타 학교의 기출모의고사를 풀거나 아니면 이러한 부교재가 반영된 실전모의고사를 푸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부교재를 충실하게 풀었다 한들 여기서 끝은 아니겠습니다. 왜냐면 1등급 변별형 혹은 만점망지형으로 출제되는 문제들은 아무래도 외부 문항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기타 자기 수준에 맞는 고난도, 최고난도 문제집도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학교 부교재를 충실하게 반영하지 않는 학교도 더러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교재를 등한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왕 풀 때 과제로 내주거나 할 때 제대로 풀어두긴 하나 당연히 목적은 이것이 반영됐을 때 맞춰야지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취향형 분석, 그 다음에 고난도 풀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체화하는 과정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교재보다는 자기 수준에 맞는, 난이도에 맞는 그런 외부 이제 문제집들을 푸시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시험 대비 집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학교 부교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선생님의 출제 경향입니다. 어떤 선생님은 학교 교과서를 좋아하십니다. 뭐 더 알아보기 아니면은 뭐 창의체험 활동 이런 파트를 시험에 단골로 출제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혹은 증명을 우선시하시는 쌤도 계시고 또는 모의고사 출제 경향을 선호하시는 쌤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범위 뭐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수업 중간에 하시는데 우리 아이들 생각보다 안 듣습니다. 선생님께서 흘리시는 말씀 잘 들어두시고 그렇게 해서 내신 대비 일단은 선생님의 스타일, 선생님의 말씀 위주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김지연 선생님도 지금 뭐 고3 엔수 수능뿐만 아니라 이제 고1, 2 생명 지구학 이거 뭐 원체 스펙이다 보니까 사실 올라운드 플레이어세요 사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시죠. 네.
이제 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고3 수능 말고도 이제 좀 어린 학생들 대상으로 내신 대비반도 따로 열고 있는데, 제가 내신 대비반을 이제 공부를 좀 시키면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생겨서 그거를 제 수업에도 반영을 하고 오늘 또 따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과학 내신에서는 문제풀이가 정말 중요한데, 이때 문제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를 접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때 생각을 좀 잘못하시면 안 되는 게, 학생의 성적에 따라서 난이도를 정해라, 이게 아니고요. 문제가 이제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가 있는데 얘네들의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쉬운 문제들은 그냥 단순히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 그거를 체크하는 용도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깊은 생각을 할 필요 그닥 없고요. 그냥 최대한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계속 학생들이 많이 풀다 보면은 이게 비슷한 말인데 표현이 선지마다 조금씩 바뀌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 것들을 느끼라는 목적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냥 많이 풀다 보면은 손 자체가 빨라지거든요. 이렇게 손의 속도감을 어느 정도 익혀놔야지 시험에서도 이게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적인 학습까지도 이런 쉬운 문제들을 좀 소위 양치기 하면서 학생들이 얻어가야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만 끝나면 고득점은 어렵겠죠. 그래서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이제 이거랑 별개로 좀 어려운 문제도 당연히 풀어봐야 됩니다. 이때 어려운 문제는 추론이나 아니면 자료 해석 방법을 익히는 게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는 그냥 과학 문제인데도 계산이 너무 복잡하게 나오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 학교 시험을 대비를 하려면 이제 좀 계산이 복잡한 심화 문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뽑아가지고 연습을 따로 시키고, 그리고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계산은 뭐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이제 좀 자료가 되게 낯설게 자료 해석 자체에서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런 학교들은 최대한 이제 뭐 고3 모의고사까지 제가 통틀어가지고 좀 다양한 자료들을 애초에 연습 단계에서부터 좀 접하게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학교 수준에 좀 맞는, 학교의 그 출제 경향에 맞는 심화 문제들을 풀어야 실전에서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내신 대비할 때는 학교 기출 가장 중요한데요. 최소한 3개년치는 제가 따로 모아가지고 학생들한테 기출을 풀게 시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뭐 더 많이 풀어도 좋고요. 기출이라고 하는 콘텐츠가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저도 이 기출을 시킬 때 타 학교의 기출도 어느 정도는 학생들한테 풀어보게 시켜요. 그냥 아무거나 다 시키는 건 당연히 아니고 해당 학교의 난이도 그리고 출제 좀 형식 그런 게 비슷한 학교들이 이제 언뜻 보입니다. 제가 내신을 거의 연합반으로 많이 오픈을 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학교의 시험지도 수집이 된다. 이게 되게 연합반의 장점 같아요. 그래서 그 장점을 살려서 좀 비슷한 유사한 학교들의 기출도 함께 연습하기, 이것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이제 공부할 때 테스트 정말 많이 쳐봐야 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각 잡고 치는 테스트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사실 저는 꼭 그런 각 잡힌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냥 수업 자체가 테스트의 연장선인 것 같기도 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